안녕하십니까. 본 강연은 삼성전자와 금호, 구미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서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업 역량 강화 강연은 총 4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회당 30분씩 강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강은 자기주도 학습 마인드 형성하기, 2강은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구축하기, 3강은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 방법, 4강은 사고가 흐르는 자기주도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강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강 첫 시간으로 자기주도 학습 마인드 형성하기에 대해서 강연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 호는 광덕이고요. 이름은 김종호입니다.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12년에 신한국인 교육대상을 수상했고요. 2018년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대한민국 미래비전대상, 2019년에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로 위촉되어 있고 영남일보에 교육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광덕자유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252명 중에 제가 244등으로 거의 꼴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불과 2개월 후에 도학력평가에서 제가 3위를 했고요. 첫 중간고사부터 좋은 결과를 얻기 시작해서 2학기 때부터 제철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 가외, EBS를 찾아다닐 때 저는 사교육이 없이 혼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들로 인해서 경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저도 가외나 학원을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교육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4강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공부, 그러면 열심히 이거 지식 익히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좁은 의미에서는 공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큰 공부는요,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것, 그게 넓은 의미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밌는 거를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면 행복한 거냐? 그건 아니지만 재미가 있다고 해서 꼭 행복을 키워주는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재밌죠. 근데 그 게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의 행복이 이만큼 커질까요? 만일에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이만큼 키워줄 수 있다면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께서 아마 전부 다 열심히 게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재미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나는 게임할 때가 행복해요, TV 볼 때가 행복해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랍니다. 또 그게 행복한 거는 내가 뭔가를 안 하고 편안한 걸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안함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거나 또는 뭘 해도 설렁설렁 이렇게 나태하게 하는 것을,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그걸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니까 행복해. 그것도 거짓된 행복입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요. 내 앞으로 내가 지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내가 하나하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나의 행복을 키워주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이 편안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편안함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는 하는데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고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고 그러면 그 안에는 행복이 깃들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찾아서 또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것, 내가 알아서 할 때 그 안에 무언가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뭔가를 내 행복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내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의존형이 되기 시작하죠. 내가 어릴 때는, 우리가 아기 때는 누구나 다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나죠. 그럼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하기는 싫어.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청소를 할 수는 있지만 청소는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의존형이 되는 거죠. 그 의존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것은 의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안 되고 또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는 없으면 당연히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같이 도와주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도움을 청한다는 게 의존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기 싫거나 또는 귀찮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의존하는 마음이지요. 그렇게 지나면 당연히 그 안에는 행복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기주도형 인간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내가 행복을 키워주는 일을, 어떤 일이 내 행복을 키워줄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나의 행복을 키워주겠는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나의 행복을 키워주겠다라고 판단이 쓰면 그 일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건 내 행복을 키워주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쓰면 재미가 있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내 행복을 키워주는지 키워주지 않는지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나의 행복을 키워줄지 그렇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정신연령이 약 만 10세 정도 돼야 된답니다. 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행복이 이만큼 키워져 있을까요? 내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으면 10년 후에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나의 행복이 이만큼 커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일은 내 행복을 키워줄 수 있구나. 또는 내가 판단이 안 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게 내 행복을 키워줄 수 있겠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아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지요. 그냥 머릿속에 그렇구나 하고 담아두는데 머무르면 당연히 행복이 키워지지 않는답니다. 내 행복을 키워준다는 걸 알았으면 하기 싫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이건 내 행복을 키워주는 게 아니야 하면 하고 싶더라도 재밌더라도 그것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간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 꿈을 꾸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만의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머지 16시간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내 행복을 키워줄 수 있는 일들,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에 국한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행복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희망과 여러분만의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이런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맞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저 꿈은 나는 못 이룰 거야. 이거는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일 거야. 이거는 내가 그냥 희망사항이지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하고 노력하지 않으니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꿈과 그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그 희망과 그 꿈에 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꿈을 이루고 그 희망을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더 키워가는 것, 그게 바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데 배울 학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배운 것을 내 걸로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배울 학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익힐 습, 내 걸로 익혀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것. 그걸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는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의존을 너무 하다 보면 선생님 중심의 공부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배울 학에다가 자꾸 머무르게 되면 내가 새로운 거, 내가 처음 본 거, 내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것,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다 보여주실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배우는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학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무엇을 배웠고 어떤 걸 배웠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을 잘했네 안 했네,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줬네 안 가르쳐 줬네, 선생님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했네 저떻게 했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선생님은 어떻고 저떻고 저 선생님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꼭 공부는 선생님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거기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 중심에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서 선생님한테 모두 중심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교실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을 찾아서도 볼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마음껏 활짝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떻다 찾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 의존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고 그걸 가르치라고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은 꼭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 필수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부분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배우듯이 그러면 그 부분들을 꼭 배우세요. 그리고 나서 배우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익힐 습.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익혀야 하는데 이 익히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공부는 내가 한다가 됩니다. 익히는 걸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까? 익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여러분들 대신 그걸 머릿속에 익힐 수도 없고 여러분들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청소를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부분들을 익혀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그걸 직접 익히려고 애를 쓸 때에 그때만이 그 부분들이 여러분께 되고 그때만이 그 부분이 여러분한테 익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은 공부는 내가 한다. 이때 공부는 뭐라고요? 지식을 익히는 공부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은 꼭 배우되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래서 나의 행복을 키워주는 그런 공부. 그 공부는 반드시 내가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자기주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주도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라고 선생님이 다 문제를 다 풀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한다. 그걸 우리가 자기주도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키워주는 일을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열심히 실천을 하려고 해야 그래야만 자기주도적인 생활이 되고요. 이 자기주도적인 생활이 되는 사람만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주도적인 마음이 없으면 자기주도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듯이 자기주도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출발점은 항상 마음에 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나의 행복을 키워주겠는가? 그게 비추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자기주도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주도적 생활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을 자기주도적으로 형성을 해가면서 공부도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한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배우고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나아갈 때 그 부분들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자기주도적인 마음,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생활의 일환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행복을 향해서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익혀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강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2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